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독감 백신 사망자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독감 백신 사망자 36명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접종은 계속돼 왔지요. 이 백신 접종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대한의사협회마저 당분간 접종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추가로 나오자 질병관리청이 접종 여부를 결정할 전문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 나가 있는 박지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정대로라면 오후 7시에 발표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쯤 나와야 하는 건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문제의 백신을 폐기하거나 접종 여부를 중단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전 피해 조사반,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요. 회의는 조금 전 끝났지만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오후 8시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사람은 36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발표와 비교해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뒤 숨진 사람도 1명 늘어 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늘었지만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4건, 8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같은 제조번호 백신에서 추가 사망자가 확인되면 해당 백신은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잠시 뒤 사망자들의 사인과 독감 백신 접종을 계속할지 일부 중단할지 구체적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에서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뉴스 도중이라도 접종 중단 여부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서 접종을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해도 된다고 해온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지자체 말을 따라야 할지 해당 주민들 혼란이 큽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불안이 커진 현장 상황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자가 속출하자 지자체 권고나 또는 병원 자체 판단에 따라 셀프 접종 중단을 선택하는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이 지역 병원들은 대부분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중단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하시나요? 비용 내고 받는 거 품절됐어요. 무료 독감은 다 지금 보류돼서 이번 아마 다음 주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이 지자체 권고 사항으로 접종 중단 여부를 각 병원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 무료 접종만 보류할지, 접종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권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잠시 동안 보류해요. 원장님 수요일 이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무료는 안 돼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접종 자체를 아예 중단한 병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독감 백신을 좀 보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료나 무료나 둘 다예요? 독감 자체를 보류하고 있어가지고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지금은 문제니까 맞으면 안 되지. 큰일 나요. 지금 맞으면 사주자를 맞은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도 못 맞아요. 주사를 맞은 사람도 찜찜하긴 마찬가지. 되려 기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지금 불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은 사람은. 제가 제 몸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는데 어디가 이상했나? 경북 포항시에서도 오늘 접종 보류가 시작됐는데 권고 사항일 뿐 본인이 원하면 접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반 유료 접종은 없고요. 80세 이상 무료 접종은 가능한데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놔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선택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계속된 사망자의 정부와 엇박자까지 시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렇게 독감 백신 걱정하다 보니 어느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도 1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42일 만에 가장 많았는데
이 중가 추세라 더 걱정입니다. 경기도에서만 100명이 넘었다는데 왜 계속 늘어나는지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 입소자 23명과 종사자 12명 등 모두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인 8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요양원 전수조사에서 34명이 무더기 확진된 겁니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8명을 기록했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으로 전원 격리, 코호트 조치된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은 오늘 1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124명을 기록했고 경기도 군포의 병원과 안양의 요양시설, 의정부의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경기도에만 103명의 신규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전국의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면서 수도권과 부산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 증감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고 밝혔던 방역당국은 하루 만에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 양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들 시설에 대한 면회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클럽가의 방역을 대비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매년 헬로윈 주간에 10만 명이 몰렸던 만큼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갈 대유행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헬로윈 주간 방역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미국 최초로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투약했던 이 약, 우리나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미국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초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 치료에 쓰였던 렘데시비르. He'll receive another dose of remdesivir here today, and then we plan to get him home. It's been more than 72 hours since his last fever.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정식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스푸트니크5를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이라며 내놨지만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치료용으로 승인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의약품입니다.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5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The remdesivir, hydroxychloroquine, lopinavir, ritonavir, and interferon regimens appear to have little or no effect on 28-day mortality. 또 중증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경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며 가을철 재확산 국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미국 유일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은 만큼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약사 길리어드는 연말까지 200만 명 투여분 이상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이 독감 백신 상황 김담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당초 예고한 시간보다 이 접종을 이제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여부 이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요. 뭔가 격론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정부가 당초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8시 이후로 시간을 미뤘는데요.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보건당국이 고려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전면 중단할지 아니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이대 접종만 우선 보류할지 이것도 아니면 지금처럼 접종을 계속할지 등입니다. 문제가 된 특정 제조사의 백신만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가 어떤 안을 선택하든지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가령 특정 연령층의 접종만 중단할 경우 해당 연령층이 독감에 노출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평균 독감으로 2,900여 명이 숨지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런 우려는 어제 국감장에서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은 코로나의 대응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자체로 인한 사망도 1년에 3,000명 가까이 사망을 하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특정 제조사의 백신을 전면 회수할 경우 또다시 백신 부족 문제가 불거진다는 겁니다. 앞서 상온에 노출된 신성약품의 백신과 또 백색 입자가 발견된 한국 백신사의 백신까지 약 100만 명분의 백신을 우리가 수거했거든요. 이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백신 부족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할 걸로 풀이됩니다. 네, 물론 파장이 걱정은 되겠지만 이 질병관리청이 분명히 네.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에서 추가 사례가 나오면 백신을 중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청은 이 접종을 중단하지 않는 주요 근거로 숨진 사람들이 맞은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가 최소 4건, 모두 8명입니다. 부검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대목입니다.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건데요. 자, 코로나 때처럼 이 정은경 청장이 매일 브리핑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번에는 안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부검 결과나 이 진료 기록 같은 이런 사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 불안을 감안하면 정은경 청장이 적어도 매일 있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준다면 국민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또 이 접종 중단 결정은 질병청 소관이지만 이 백신 자체의 문제라면 그 검증은 식약처 몫인데요. 출하 직전에 샘플링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일종의 품질 검사입니다. 식약처도 결단을 내려서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질병청과 식약처가 이미 했거나 할 예정인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서 차일피일 머뭇거리는 동안 어디는 접종을 계속하고 있고 또 어디는 접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조속히 조사해서 설명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접종 여부 결정이 되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